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선사시대의 전개, 그중에서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에 대해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사시대에 들어가기 앞서 선사시대와 역사시대 이 두 시대의 개념 차이를 구분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에는 문자 기록의 유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자를 이용해서 당시 역사적 사실을 기록으로 남긴 시대를 역사시대라고 부르게 되고요. 역사시대 보다 앞선 시대로서 문자 기록이 없는 시대를 선사시대라고 부르게 됩니다. 학자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사에서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시대 전기까지를 선사시대라고 구분하기도 합니다. 선사시대에는 문자 기록이 없기 때문에 유물이나 유적 등등을 통해 당시 생활 모습, 사회의 모습을 추측하기도 합니다. 이때 질문이 하나 나올 수 있거든요. 다음 시간에 배울 선생님, 그러면 고조선은 선사시대입니까? 역사시대입니까?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교양으로 듣고 이해용으로 그냥 듣고 넘기시기를 바랄게요. 선사시대와 역사시대의 과도기적인 중간의 성격으로서 원사시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고조선이 자체적으로 문자 기록을 남겼는지 안 남겼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문자 기록이 없기 때문에 선사시대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옆나라 중국의 사마천 사기, 조선 열전 등등을 통해서 당시 고조선의 정치 구조나 사회 모습 등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시대를 원사시대라고 부르게 되거든요. 고조선은 자체 문자 기록은 없지만 옆나라 역사시대의 문자 기록을 통해 당시 모습을 알 수 있는 고조선은 선사시대와 원사시대가 함께 섞여 있는 시대라고 이해용으로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두 시대의 개념을 구분해 봤고요. 이어서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 유적터의 분포도를 보도록 할게요. 빨간색 점이 구석기 시대 유적터인데 경기 연천 전곡리, 충남 공주 석장리 등등 이런 강 주변에 빨간색 점들이 위치한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을 구하기 쉬운 강 주변에 구석기 시대 유적터가 분포해 있다, 이런 것들을 아시기를 바라겠고요. 빨간색 점이 신석기 시대 유적터인데 강을 비롯해서 서울 암사동 등등 이런 바닷가 주변에 신석기 시대의 유적터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 물도 구하기 쉬운 강도 있었지만 당시에는 어로 활동, 즉 물고기 잡는 도구라든지 특히 조개잡이에 열광을 했기 때문에 강과 바닷가에 신석기 시대 유적터가 많이 분포해 있는 것을 확인하시기를 바랄게요. 자, 이어서 본격적으로 선사시대 전기, 그중에서 구석기 시대를 보도록 할게요. 구석기 시대의 핵심 단어는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랄게요. 먼저 이동생활. 당시는 식량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식량을 찾아서 사람들이 이동생활을 했구나. 요것을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하시고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기를 보면 구석기 시대는 약 70만 년 전에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도구를 보면 돌 도구를 사용했는데 그 중에서 돌이 떼어져 나온 이 뗀석기를 사용을 했다, 기억을 하시길 바랄게요. 돌을 멀리 던진다든지 돌과 돌끼리를 부딪히면 돌 한 부분이 떨어져 나오겠죠. 이렇게 돌 한 부분을 뾰족하게 나온 돌 도구를 뗀석기, 떼어져 나온 석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대표적인 이런 뗀석기의 종류들을 보면 첫 번째는 주먹 도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손 주먹에 도끼와 같은 기능을 했다라고 해서 주먹 도끼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 주먹 도끼에 대한 일화가 있는데 아슐리안 주먹 도끼라고 해서 원래 주먹 도끼는 유럽과 아프리카에서만 발견되었던 선진 문물이었거든요. 왜 그런가 봤을 때 한 손으로 사냥을 하고 나무 껍질을 자르고 나무를 베고 한다든지 맞는 칼의 기능으로서 주먹 도끼가 당시 선진적인 문물이기 때문에 너희 동아시아에서는 이런 주먹 도끼가 없다, 이런 인식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한반도 최초로, 그것도 동아시아 최초로 주먹도끼가 우리나라에서 발견되게 됩니다. 때는 1978년 주한미군이었던 그렉 보웬이라는 사람이 경기 연천 전곡리에서 애인과 함께 데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특이한 돌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근데 주한미군 그렉 보웬의 당시 전공이 고고학이었어요. 이 돌을 자세히 보니까 이게 나중에 주먹도끼라는 게 드러나게 되면서 동아시아에도 선진 문물이었던 주먹도끼가 발견되었다,
사용했다. 이런 일화가 있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승배 찌르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촉촉한 돌의 밑부분을 승배라고 하는데 이 승배를 나무 짝대기와 이어서 창이라든지 아니면 작살이라든지 이런 도구로 사용했던 게 승배 찌르개라고 할 수 있고요. 집게라든지 글게와 같은 뗀석기 등등을 구석기 시대에 사용했다.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때는 식량을 찾아 이동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정교한 집보다는 막 지은 막집에서 살았고요. 동굴이라든지 바위 그늘에 거주하면서 식량을 찾아 이동 생활을 했다.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수렵, 즉 동물을 사냥한다든지 나무 열매를 채집한다든지 물고기나 조개를 잡는 어로 활동을 했고 이때는 아직 농사, 즉 농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요거를 구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하는 무리 사회로서 이때는 평등 사회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신석기 시대를 보도록 할게요. 신석기 시대와 구석기 시대를 구분하는 것은 딱 약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농경과 목축을 시작했다. 그리고 또 토기를 사용했다. 그리고 정교하게 간석기를 사용했다. 이런 것들인데 그거는 이어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석기 시대에는 이동 생활을 주로 기억을 하라 했다면 신석기 시대에는 바로 이 정착 생활이에요. 정착 생활. 사람이 한 군데에 정착해서 살아간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정착 생활을 머릿속에 안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석기 시대의 시기를 보면 약 1만 년 전에 다른 말로 기원전 8,000년 전쯤에 시작을 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생활을 보면 이때부터 구석기 시대와 다른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게 됩니다. 물론 농경이 쌀농사, 벼농사는 아니고요. 원시적인 밭농사 형태의 조피, 수수 이런 것들을 농사 지었는데 이 농경과 목축이 우리 인류 사회에 엄청난 큰 변화를 일으키게 되거든요. 그 이전에는 채집 경제로서 사람들이 채집이라든지 어디 딴 데 가서 구해서 이런 먹을 것들을 구해왔다면 이때는 자체적으로 생산 경제 체제에 드러나게 됩니다. 농사를 짓기 때문에 정착 생활을 하게 되고 가축을 가둬서 기르기 때문에 나중에 먹는다든지 이런 걸 위해 정착 생활, 즉 생산 경제 체제가 들어오게 되거든요. 이때를 우리 인류 사회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고 해서 신석기 혁명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농경의 시작만 신석기 혁명이라 하는 사람도 있고요. 농경과 목축의 시작 모두를 신석기 혁명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때 농경과 말했지만 벼농사는 안 했다. 원시적인 밭농사 이런 것들을 했다. 또 기억을 하시길 바랄게요. 벼농사는 청동기 시대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한 곳에 정착해서 살기 때문에 좀 더 업그레이드된 정교한 집을 짓게 하거든요. 이 집을 이제 움집이라고 하게 됩니다. 움집은 약간 반지하 형태의 집을 지어서 바람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집이라 할 수 있고요. 가운데에 불을 피우는 화덕이 있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랄게요. 또 혈연을 기반으로 한 씨족, 그리고 씨족과 씨족이 결합한 부족 단위로 사람들이 생활을 했고 이때도 마찬가지 평등 사회의 그런 흐름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신앙과 예술이 더욱더 발전하게 되거든요. 마찬가지 이때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때도 채집이라든지 수렵이라든지 이런 활동들이 더 주가 되었었지만 농경이 짓는데 농사가 망했다가는 사람들이 굶어 죽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발 하늘이시여 비를 내리게 주십시오. 오늘은 제발 풍년 내리게 주십시오. 가뭄 안 나게 주십시오. 이런 것들을 이제 빌게 됩니다. 이 따라 원시 신앙이 등장하게 되는데 애니미즘, 토테미즘, 샤머니즘 이런 사상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애니미즘은 애니메이션 여기에 어원으로서 무생물에도 영혼이 있다. 이런 정령 숭배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커다란 돌을 막 기도드린다든지 이런 게 애니미즘이라고 할 수 있고요. 토테미즘은 동식물을 숭배하는 그런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곰의 부족, 나는 호랑이의 후예 이런 것들이 토테미즘이라고 할 수 있고 샤머니즘은 하늘과 인간을 잇는 무당 이런 것들이 샤머니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술적인 경향이 드러나게 되는데 액세서리가 또 나오게 됩니다. 조개의 구멍을 뚫어서 조개 껍데기 가면이라든지 아니면 조개 껍데기 끝부분을 이어서 몸에 거는 칠해거리 이런 것들이 신석기 시대에 나오기도 하고요. 이어서 신석기 시대 계속해서 보면 좀 지우고 갈게요. 자, 도구를 볼게요.
구석기 시대에는 떼어낸 석기, 뗀 석기를 사용을 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신석기 시대에는 기술력이 발전하게 되면서 정교하게 간석기가 사용되게 됩니다. 또 하나 구석기와 신석기를 구분하는 게 바로 이 토기예요. 토기의 사용이 인류 사회에 또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당시 식량을 보관하기가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 토기를 이용해서 쌀은 아니고요. 농작물들을 보관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냥감들을 보관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식량 보관이 조금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또 음식을 조리할 때 상당히 유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사람들의 영양 성분이 더욱더 증가하게 되고 생존율이 더욱더 커지는 게 이 토기의 사용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아까 말했지만 구석기와 신석기를 구분하는 기준에는 간석기, 토기, 농해과 목축이라고 했습니다. 대표적인 토기를 보면 빗살무늬 토기, 이런 토기가 있고, 또 하나는 덧무늬 토기라는 토기가 있구나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빗살무늬 토기는 끝부분이 이렇게 뾰족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뾰족한 거를 바닥에 두면 쑥 떨어져 버리겠죠. 그런데 아까 신석기 시대의 유적터의 분포도를 보면 강이라든지 해안가, 바닷가에 사람들이 살았다라고 했습니다. 그 땅들은 흙이나 모래가 상당히 부드럽거든요. 이에 따라 이 빗살무늬 토기를 바닥에 폭 박아놓고 물건을 보관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토기의 사용으로서 식량을 보관하고 조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토기였고요. 이어서 보면 사람들이 옷을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농사를 짓기 때문에 생산 경제 체제도 들어갔다, 선생님이 말을 했거든요. 농사를 짓는 농번기가 있고 농사를 지는 농한기가 있는데, 물론 농한기 때 채집도 하고 술도 하겠지만 이때 사람들이 더욱더 자체적으로 의복을 생산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에 따라 실을 뽑아내는 가락바퀴가 있고요. 실을 엮는, 옷을 엮는 뼈바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옷을 만들어 입는 그런 형태였고, 간석기의 형태, 이 갈돌과 갈판을 사용해서 열매나 아니면 이런 농작물의 껍질을 벗긴다든지 아니면 짧게 가루로 만들어 버린다든지 영양 성분을 더욱더 업그레이드하는 갈돌 갈판이었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구석기와 신석기 시대를 비교하면서 정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구석기 시대는 약 70만 년 전에 시작을 했고요. 신석기 시대는 약 1만 년 전, 기원전 8,000년경쯤에 시작을 했다 배워봤고요. 생활을 보면 구석기 시대는 이동 생활을 했다. 왜? 이런 식량을 구하기 위해 수렵, 채집, 어로 활동했고, 신석기 시대는 정착 생활을 했는데, 왜? 이런 신석기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농경과 목축, 밭농사 등등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착 생활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도구를 보면 구석기 시대에는 떼어낸 석기, 뗀 석기를 사용했는데, 대표적인 종류들이 주먹도끼, 순배찌르개, 찌개, 긁개가 있다라고 배웠고요. 신석기 시대에는 정교하게 간석기를 사용을 하고, 이때는 빗살무늬 토기, 덧무늬 토기와 같은 토기를 사용으로써 식량을 보관하고 식량을 조리하기에 더욱더 원활한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고, 자체 생산 경제로서 의복을 만드는 가락바퀴, 뼈마늘 등등이 사용을 했으며, 갈돌, 갈판과 같이 조리용 도구가 만들기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구석기 시대의 주거 형태를 보면 이동 생활을 하기 때문에 잠시 막 지은 집, 막집, 그리고 동굴, 바위, 그늘에서 자다가 이동을 하고요. 신석기 시대에는 정착 생활을 하기 때문에 반지하 형태, 바람을 막아주는 반지하 형태의 집, 움집 가운데 화덕이 있는 그런 집을 짓고 살게 됩니다. 구석기 시대에도 신앙 예술이 있지만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있습니다. 다음에 신석기 시대는 애니미즘이라든지 정령 숭배 사상, 토테미즘, 동식물 숭배 사상, 샤머니즘, 무당 이런 원시 신앙이 나오게 되고, 액세사리로서 조개 껍데기 가면, 칠해거리 등등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는 무리 사회라든지 시족, 부족 사회였지만 평등 사회였고, 청동기 시대 잉여 생산물 등등이 나오게 되면서 계급 사회가 드러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선사 시대의 전기, 그 중에서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청동기 시대, 고조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도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